자, 오늘 강의 주제. 그렇죠. 이 지주공동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앞서 과연 어디서부터 첫걸음을 디뎌야 될지 두렵습니다. 바로 여기에 좋은 분석 방법이 있죠. 바로 스왓 분석이라 해서 실제로 내부적인 요인에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에서 그렇다면은 위험 요인이 무엇이고 또 기회는 어떤 요인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 해서 이 사업이 좀 더 정확한 표적을 찾아서 성공률을 높이도록 만들어가는, 즉 강점이 있다고 하면은 강점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약점이 있다고 하면 약점에 대한 보완책을 통해서 약점을 최소화하고,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 기회를 더욱 배가시키고, 위험 요인이 있다면 그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함으로 해서 이 수합 분석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주죠. 그렇게 해서 사업의 성공을 더욱 높여주는 바로 이런 방법이 되겠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주공동 사업의 과연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강점. 지주의 무엇보다도 양도소득세를 절감해준다. 단순히 땅만 팔았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를 팔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무시하지 못하죠. 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사업소득세로 대체를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의 절감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지주는 토지비 외에 개발 수익금을 어떻게 확보한다. 왜? 단순히 토지를 매매함으로 해서 얻는 그 토지비에 대한 회수 플러스 이 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윤이 창출이 되니까 토지비 플러스 개발 수익금, 즉 꼭 먹고 알 먹고. 세 번째, 면적이 크거나 매매가가 높은 특히 저효율의 토지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인다. 땅이 너무 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단순히 팔리지도 않죠. 땅이 너무 크면은 실제로 매매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기는 평당가가 아주 높은 땅이에요. 이 평당가가 높다 보니까 매매가가 높아. 매매가가 높으면은 실질적으로 매수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러한 단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런 저효율의 이 토지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즉 매매가가 높아 평당가가 높다는 것은 다 높은 이유가 있지요. 거기가 주로 상업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밀집 지역이고 아니면 전철역 더블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아주 고밀도의 이런 토지 효율성이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평당가가 높거나 아니면 땅의 면적이 너무 넓어서 평당가는 낮아도 매매가가 높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렇다면 이 넓은 땅을 어떻게 개발사와 잘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을 높여서 그 자체로서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좁은 땅이라도 평당가가 높은 이런 땅 같은 경우는요, 상업지역의 밀집도 높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그 콘텐츠들을 그 안에 집어넣음으로 해서 수익률을 배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험이 축적된 개발사와 바로 제휴를 해야만 가능하죠.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뛰어난 것이 아니고 실무와 경험 그리고 거기다가 이론적인 부분까지 전부 접목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받쳐주는 이런 개발사와 조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휴를 하셔서 공동사업자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수익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개발사는 자금이 거의 들지 않아서 좋고 토지 소유주는 양도소득세도 절감하지만은 그 개발을 통해서 얻는 개발 수익금까지 챙길 수 있게 되니까 정말 좋은 서로가 양자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개발 사업이 지주공동사업의 최대의 장점이다. 네 번째, 이 전문가의 토지의 활용을 통해서 전문가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통해서 개발사의 비용 및 사업 기간을
단축해요. 단순히 개발사가 새롭게 본인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좋은 땅을 찾으려면은 개발사의 입맛에 맞는 땅을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기간 단축과 개발사의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전문가도 상당히 매력 있는 이런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 공동 사업을 통한 개발의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그야말로 손뼉을 쳐서 손뼉이 잘 마주치게 되면은 그 개발 수익이 더욱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상 지주 공동 사업을 진행을 해보니까요, 정말 그 지주와 얼마나 잘 소통을 하느냐가 개발의 이익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창출이 되더라고요.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함으로 해서 협업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하게 되면은 정말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지 않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절감 방안들이 또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절감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통장의 수익금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손뼉이 마주쳐야 더욱 빛을 내는데 서로 엇박자를 놓기 시작하게 되면은 서로가 마이너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것들 또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주와 개발사가 잘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강점이 있다고 하면 약점이 또 있겠죠. 과연 지주 공동 사업의 수합 분석에서 내부적인 요인에서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일까? 지주는 사업 기간 동안에 토지 활용도 저하, 이건 뭐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실제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토지 아무 쪽에도 쓸모 없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완성이 돼야 비로소 그 활용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활용도가 저하된다. 두 번째는 혹시라도 미분양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했는데 미분양이 나타나 임대료를 목적으로 해서 임차를 놓기로 했는데 임차 지연이 생겼어.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내부적으로 어떤 설계의 미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임대료 수준이 또 높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임차인들이 요 개별 매물에 대한 임차를 선호하지 않는 기타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내가 실제로 투자되어 있는 기본 자산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 수익이 어떻게 된다? 바로 저하될 수밖에는 없지요. 바로 이 저하가 이제 될 수 있다. 또 세 번째는 지진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어떤 것에나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역량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개발 수익의 저하를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그냥 땅으로 놔둬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시장 분석 및 경험 부족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 경험 부족 그리고 시장 분석의 미스, 이것 때문에 개발 사업의 신뢰가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 손실이 불가피해집니다. 여기서 바로 개발사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이론, 이런 것들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아주 고농도로 축적이 되어 있어야만 바로 이 성공의 열쇠가 주어지는데, 실제 많은 지주들은요, 주변에서 그걸 어떻게 믿어?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해?
내가 잘 아는 사람 추천해 줄게. 주로 지인들의 추천에 의해서 잘못된 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지인들이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인이 알고 있는 것조차도 상당 부분 낮은 수준인데 본인이 소개하는 그 개발사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 남의 자산의 개발에 대해서 참여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참고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세 번째, 그럼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의 기회는 무엇일까요? 기회는 1, 2인 가구 증가. 자, 2030년이 되면은 1, 2인 가구의 약 68%가 1, 2인 가구로 변한다고 하죠. 이만큼 1, 2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주택 및 상가 수요의 증가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택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기회적인 요인, 즉 이런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매우 좋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주택보다도 높은 마감재의 수준. 왜냐하면 실제로 개발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분양성이나 또 임차를 높게 하기 위한 인테리어 전문가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은퇴 세대의 안정된 수익형 부동산을 선호하는 시기에 잘 접목을 하자. 왜냐하면 지금 전후 세대 은퇴 전후 세대 제1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내가 은퇴를 했으면 내 노후에는 안정된 수입원을 찾아서 투자를 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땡기자. 바로 기회의 요인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러므로 해서 은퇴 세대들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 성공 전략을 더욱 배가시키자. 분양가 및 임대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역에서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땅이 싸다는 이유로, 또 실질적으로 그 당장의 어떤 개발이 쉽다는 이유로 해서 어떤 분들은요 엉뚱한 데 가서 투자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쪽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가 상당히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는데, 이 분양가나 임대가가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말은 주변의 교통 여건들이 좋아진다. 부동산의 미래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곳이다. 그렇게 상승하는 곳들은 어떤 곳이다? 첫 번째가 바로 교통 여건들이 좋아지는 곳, 두 번째 편의성이 증대되는 곳, 세 번째 업무 시설 즉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네 번째 교육 환경이 좋아지는 것, 다섯 번째 자연 환경. 요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좋아지는 이 주변 지역들이 바로 뭐다? 기회의 요인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는 좋은 그런 아이템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위험 요인이 과연 무엇일까? 이 안정망 구축을 위한 건축 허가 규제가 이제 점차 심해지죠. 제가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보니까요, 불과 몇 년 전보다도 지금은 어떻게 단독 한 동짜리의 건물에도요 실질적으로 주택의 경우 보면 6층이 넘어가게 되면 층수 하나 심의를 받는 대신 어떻다? 여기에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원가적인 측면에서 정말 거의 1억 원 가까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이거 전혀 어떤 그 주거의 안전성은 담보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공간 차지하지요. 거기에 따른 시설비에 대한 미관 저해되지요. 또 비용 발생하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실질적인 감가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몇 년 전만 해도 실제로 감리 제도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그 지정 감리가 아니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융통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는 한마디로 빼박
빼도 박도 못하게끔 이제 지정해서 서로가 견제와 그 감리 제도를 잘 갖춤으로 해서 건축물의 완성도는 물론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그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말은 금융 비용 발생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가 당연히 수반된다. 주변의 건축 과다 공급 지역 같은 경우는요, 미분양의 우려 또한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된다. 요거는 시장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 시장 분석이 선행돼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철저하게 시장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미분양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토지비 및 건축비의 지속적인 상승은 당연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는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자재 및 인력의 수급 문제 또한 잘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상당 부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캐치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잘 낮춰야만 어떻게 원가 절감이 되고, 원가 절감이 된다는 말은 수익률이 배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잘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이런 수합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주공동사업의 진행의 절차는 초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기본계획 설계가 어떤 땅에 대해서 어떤 그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과 설계를 통해서 일단 검토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설계가 나왔으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적정 분양가를 조사를 했다. 분양의 경우 그리고 공사 견적을 이제 통해서 원가 분석을 통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업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분양가 조사가 되고 설계 검토를 통해서 사업성이 분석이 되고 토지는 어느 정도 가격까지 인정이 될 수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지주공동사업의 경우입니다. 자, 건물 용도별 분석을 통해서 토지 개발 및 매매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매매를 분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임대를 놓을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토지 매입자에 대해서 즉 지주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그것을 우리가 사업 공동사업자로 진행할 수 있는가를 해서 바로 여기서 결정을 해야죠. 결정을 하되 이 시공사 사업 제휴를 하면서 토지 매입자의 이제 마지막에 요 결정이 서로 합치가 되면은 토지 매입자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돼서 그때서부터 공동사업을 진행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지주공동사업으로. 지주공동사업의 사업 구도는 이 시행사와 시공사, 여기 주로 보면 SPV라고도 하는데 SPC라고도 합니다. 여기 페이퍼 컴퍼니로 해서 특수 목적 회사를 일회적으로 이제 설립을 해서 이거 같은 AMC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애도 됩니다. 그래서 PM 용역사가 바로 그리고 시공사가 바로 결정이 돼서 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즉 용역 발주와 용역 대행을 하고 지자체는 인허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요? 자금 지출에 대한 집행과 지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SPC가 사업의 주체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임대관리의 업무 흐름도를 보게 되면 임대관리는 직접 임대를 하게 되면 요거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바로 임대료를 송금하고 임대 관리를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요. 요거는 위탁관리형입니다. 요건 자기관리형 임대관리는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있고 보증보험사를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이런 담보 계약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그 보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차 관계 그리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안전하게 담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에 주택관리 임대회사가 있어서 상호 유기적으로 여기서는 임대료를 받게 되고 여기는 임대료를 송부해서 중간에 수수료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임대 실제로 소득은 조금 낮아질지 몰라도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제 임차를 얻으면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임대인은 소득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임대 즉 지주공동 사업의 업무 절차도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5번째 지주공동사업 시간에는요. 그렇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용 승인까지 얻게 되는가를 살펴보므로 해서 지주공동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